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문교시설센터장인 후카보리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주제가 되는 미래를 위한 학교 시설 조성 그리고 학교 시설 전체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의 터를 구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도쿄 각 대학교하고 협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아일랜드, 한국, 뉴질랜드 3개국을 초빙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큰 틀에 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포지엄의 흐름과 제 일부에서 초빙국 4개국 그리고 일본의 기조 강연을 경청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미리 각국의 제도와 특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OECD의 오바라님께서 인사 말씀있었습니다만 2020년까지 오랫동안 OECD에서 학교 시설에 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희 센터와 도쿄 과학대학 교육시설 환경창조센터의 두 센터가 일본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번 초빙국인 아일랜드, 한국, 뉴질랜드와 함께 학교 시설에 관한 국제적인 토론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디지털화 그리고 교직원의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을 받아서 이러한 전환기에 있어서 앞으로 학교 시설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들 센터와 각국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큰 틀을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심포지엄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부에서는 초빙국 3개국에서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도 학교 건축의 전문가이시며 문부과학성의 유식자 회의 그리고 저희 연구소와 함께 계시는 나가사와 사토르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제1부의 기조 강연을 바탕으로 각국의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4개국이 횡단적으로 좀 더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4개국의 제도 그리고 차이에 대해서 이 표에 따라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규모 그리고 학교 시설의 전밀 주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 그리고 5천만 명 있는 한국은 나라의 역할로서는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제시를 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정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라든지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구 규모가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500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정비는 정부의 교육청이 직접 정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본, 한국과 아일랜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무교육에 대해서입니다. 아일랜드, 한국은 일본의 소학교에 맞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 6년 동안 그리고 중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3년 동안입니다. 뉴질랜드는 소학교가 7년 동안 중등학교가 5년 동안 그중 의무교육은 16살 생일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아 교육센터도 변수를 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5살이 되었을 때 의무교육은 아닌데요. 수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각국의 특징입니다. 아일랜드의 수업 형태와 학습 공간의 특징으로서 초등학교에서의 전형적인 교실에는 여기 부분입니다. 화장실 그리고 세면 스페이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해당되는 것이 병원에 환자실에 화장실도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러한 전형적인 공간을 보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교과마다 전용 교실이 있고 교사는 그 교과 교실에서 시간표에 따라서 있는데요. 학생들이 시간표에 따라서 교실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학생들은 보통 교실에 있고 선생님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보통 교실과 특별 교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아일랜드에 해당되는 교과 교실형의 학교도 요즘에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대 특징은 노후화가 문제가 되고 학교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초등학교를 개설했을 때 1, 2학년 학교실의 이 부분입니다. 동굴과 같은 스페이스 그리고 다락방 스테이지와 같은 것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국 프레젠테이션에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특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가 직접 학교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이 표에는 없습니다만 세 개의 반을 하나로 묶어서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뉴질랜드는 확실한 대책을 실시하고 감염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공 사례도 포함해서 학교의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1부 각국의 기저 강령 그리고 그 후에 제2부 파넬 디스커션 견정해 주시고요. 미래의 학교 시설 조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